안녕하세요. 진짜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요? 모든 게 다 전부 연기였습니다.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우리는 첫 만남부터 영화 같았습니다. 남편이란 놈을 처음 보게 된 날은 집 앞 카페 앞이었습니다. 우리 집 앞에는 카페 거리가 예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주말이면 동네 친구들과 커피 한 잔을 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날은 참 햇살이 예뻤던 걸로 기억됩니다. 허나 제 마음은 먹구름이 잔뜩 낀 날이기도 했습니다. 3년이나 사귄 남자친구와 이별을 한 다음 날이었거든요. 술을 먹으면 괜히 울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라도 하게 될까봐 기운 좀 차리려고 일부러 대낮에 친구들을 만난 거죠.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쿨한 척 수다 떨고 웃고 그러다가 잠깐 카페 밖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카페 문을 연 순간 지금의 남편과 처음 마주치게 됐습니다. 선한 인상에 깨끗한 피부 깔끔한 옷차림 큰 키 호가명에 귀티 나는 남자였고 제가 화장실을 다녀올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더군요. 그러더니만 저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첫눈에 반했다면서요. 남자친구와 바로 전날 헤어져 이별 후유증을 떨치지 못했던 저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색하고 머쓱한 표정을 짓더니 그럼 알겠다고 하더니 카페 안에 주차돼 있던 고급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더군요. 그 후로 그 남자는 제가 친구들을 집 앞 카페에서 만나는 날이면 카페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본인 마음 받아줄 때까지 언제나 서 있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정말 예전 남자친구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라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제 친구들이 자꾸만 등을 떠밀었고 결국 들 대로 들 하시게 마음으로 저녁 먹자는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남편은 저희 집 앞으로 저를 데리러 왔었죠. 본인이 예약해 둔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남편은 본인의 출신 대학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서울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무리 있는 집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자기 자랑을 하나 싶을 정도로 본인 자랑과 과시를 많이 하더군요. 그런데 뭐 정말 어려서부터 너무 그런 생활이 익숙하다면 본인한테의 자랑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하루 만나서 기분 전환하려는 목적이 다였고 그 사람을 두 번 만날 생각도 없었으니까 그러려니 했죠. 그 사람은 본인이 한국은행에 다닌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지 신나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날 하루 수다를 떨다가 집에 돌아와서 마무리 인사를 주고받았고 다시 연락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연락이 오더군요. 회사가 안 바쁜가 싶었는데 일하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카톡이 왔고 퇴근한 이후 집에 도착해서도 잠들기 전까지 계속해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며 대화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이상형은 어떤 사람인지, 제 취향은 무엇인지, 어떤 데이트를 좋아하는지 계속해서 캐물었어요. 저는 왠지 귀찮더라고요. 아직 저는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던 게 제일 컸고 그래서 연락에 대한 답장을 성의 없이 하거나 안 하거나 했습니다. 그렇게 본인에게 관심 없어 하는 저에게 남편은 정말 끊임없이 연락을 했고 생각해보면 그 남자는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이상형에 맞춰서 연애 기간 내내 다정하고 성실하고 자기 일에 열정적인 그런 남자인 척 참 열심히도 연기했었네요. 정식으로 만나자는 고백을 받고 며칠간 고민하다가 그래 만나보자 하고 남편의 손을 잡게 되었는데 정말이지 사랑받는 여자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남편은 저에게 잘했습니다. 주말 이틀 모두 다 저를 보러 와서 밤까지 알찬 데이트를 했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생활을 반복하면서도 제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면 얼굴 보고 너무 행복해서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사람은 그랬었죠. 그러던 중 하루는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테이블 위에 놓았던 카드 지갑을 구경시켜주면서 민증까지 보여주었고 자연스럽게 민증에 쓰여진 주소지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부동산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무지했기 때문에
그냥 이 동네 사는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봤는데 자기 입으로 본인 아파트 자랑을 얼마나 하던지 지금 몇십억 넘는 아파트다 뭐다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진짜 부자 동네에 사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또 하루는 시계를 풀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시계를 열심히 보여주며 브랜드에 대해 설명했고 백화점에서 얼마를 주고 샀는지도 말해줬습니다. 아버지를 졸라서 샀고 백화점에서 할인해서 3천만 원 정도에 샀다고요. 그 이후로도 본인이 사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귀에 박히게 말하더군요. 그리고 만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부터 본인의 결혼관에 대해서 어필하더군요. 자기는 늦어도 2년 안에 결혼하고 싶으며 본인은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모두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저만 괜찮다면 2년 안에 본인 부모님께 저를 소개시켜드리고 결혼을 진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확신을 갖고 결혼 얘기를 하냐며 그만하라고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허나 그런 저를 끊임없이 안심시면서 정말 매일같이 결혼 얘기와 같이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더군요. 거의 결혼을 세뇌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결혼 얘기를 할 때는 꼭 재력 이야기를 항상 덧붙이더군요. 나랑 결혼하면 돈 걱정은 안 하고 살 거야. 사모님 만들어 줄게. 하고 싶은 거 다 말해. 아니다. 내가 그냥 카드를 줄게. 너는 그냥 나랑 같이 평생 살아줘. 듣자마자 어이없어서 웃음 나오는 그런 말을 너무 진지하게 하더군요. 본인 부모님이 갖고 계시다는 빌딩들의 위치를 말해주기도 했고 본인이 미리 받은 건물의 위치 건물세가 한 달에 얼마가 나오는지까지 전부 술술 입었어요. 무엇보다 아침부터 잘 때까지 연락을 하면서 회사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고 회식을 가거나 어디 갔다 하면 동영상도 자주 보내주었습니다. 좀 과하니까 가끔 묘하다 싶을 때가 있었는데 너무 많은 증거들을 거의 매일같이 보여주면서 의심할 틈을 주지 않더군요. 그런데 아주 조금씩 말이 많은 그 사람의 말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관계를 깰 정도로 치명적인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제를 이어가던 중 덜컥 임신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떡하지란 고민이 많았지만 다정한 남편을 믿어보고 싶었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 남편이 자신의 부모님을 뵈러 가자더군요. 처음 보는데 정말 다정하고 좋으신 분들이셨습니다. 나이에 비해 10살 이상은 어려 보이셨고 정정하고 밝으셨어요. 우리 아들과 결혼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셔서 제가 황송할 지경이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 없이 바로 혼인신고를 하게 됐고 상견례도 간단하게 마쳤어요. 혼인 신고를 하던 날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급하게 결혼을 하게 돼서 자신 명의의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전세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요. 그리고 투자를 여기저기 해놓은 곳이 많아서 우선 지금 자기 수중에 있는 1,000만 원으로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자고요. 별 수 있나요? 그냥 알았다고 했죠. 저희 부모님께 사정이 이러저러해서 단칸방에 잠깐 살게 됐다 말씀드렸다니 엄마가 단칸방에 맞는 작은 냉장고, 세탁기 등 살림을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매일 출근한다던 남편이 한국은행으로 출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어느 날 남편이 집에 가방을 두고 간 적이 있었는데 핸드폰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걸면 될까 싶어 남편이 근무한다고 말했던 부처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했더니 그런 이름을 가진 사원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믿었던 것도 결혼 전에도 출입증을 보여주고는 했거든요. 남편이 가지고 다녔던 그 출입증은 도대체 어디서 훔쳤던 걸까요? 그리고 남편이 여러 번 언급했던 저희 신우의 이름으로 변호사협회에 검색을 했는데 아무 조회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고 보면 결혼 후 단 한 번도 신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우가 너무 바빠서 그렇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결혼한 오빠의 와이프 볼 시간이 아예 없다는 게 정말 이상했었거든요.
시댁에 가더라도 지정 주차장에 잠깐 주차하고 남편 혼자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저는 차 안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불편할까봐 그런다고 말하기에 저를 배려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었죠. 문득 그 아파트가 시부모님 집이 맞는지 의심스럽더군요. 저는 그 생각이 스치자마자 시댁으로 갔습니다. 봉호수는 정확히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 차 유리 앞에 봉호수가 선명히 적혀 있기도 했고 또 지정 주차 자리에 항상 같은 곳에 차를 주차했기 때문이었죠. 시댁으로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음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를 따라 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가 저를 아래에서 물끄러미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올려보더라군요. 저는 혹시 여기에 두 노인분이 사시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고 되묻더라고요. 정말 실례지만 여기 전세로 계시는 거냐고 여쭤봤더니 본인들이 이 아파트 분양할 때부터 매매했었고 쭉 살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고 연출된 상황이었다는 것을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무슨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이지? 대체 누구랑 결혼을 한 걸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진실은 있긴 한 걸까 무서웠습니다. 그 여자와 대화를 마치고 계단에서 한참을 서럽게 울었네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남편이 집에 있더군요. 그러더니 제가 모든 걸 눈치챈 걸 어떻게 알았는지 무릎을 꿇고 울면서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다고 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저랑 결혼하고 싶어서 다 꾸민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본인의 마음은 정말 한치의 거짓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고시원에서 살고 계신다며 시누는 없고 외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너무나 소름이 돋고 싫어서 그 자리에서 당장 이혼하자고 했더니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다가 제 아이를 뺏어 들고 앉더니 이 핏덩이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애 아빠 없이 키울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우리 아이 얼굴을 봤는데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용서해주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거짓말 하지 말고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면서요. 결국 저희 엄마 아빠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남편은 아빠한테 거의 반죽음 되게 욕을 들었고 어찌됐든 제가 이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마음이 약해진 엄마 아빠가 가지고 계셨던 24평짜리 아파트 하나를 주셨습니다. 엄마 명의로 전세 끼고 산 집인데 아침 몇 주 뒤에 전세가 만기였거든요. 다만 전세금이 상당해서 엄마가 그 전세금을 다 돌려줄 여력이 없었기에 제 이름으로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가 살라고 해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진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고 한 달 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왔었죠. 누구냐고 물어보니 시엠이다 하고는 불쑥 저희 집에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빈손이 아니라 이것저것 본인의 살림 다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오갈 데 없어서 왔다 하시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도리겠거니 생각하고 불만 한 번 이야기 안 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눌러 앉으시고는 매일같이 술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캔 맥주를 한 박스씩 갖다 놓고 하루에 6캔씩 드시면서 주사를 부리더군요. 본인 아들한테 전화해서 저를 비난하고 왜 이런 애랑 결혼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께 아부를 안 떨어댔다고 역정을 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리 지르시고 막말하시는 게 너무 싫고 몸서리 쳐져서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돌보고는 했었죠.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었으면 중소기업에 취직한 남편한테 울면서 전화했어. 출근 안 하면 안 돼. 차라리 나 거기 따라가면 안 되냐고 했을 정도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생각지도 못한 둘째를 가졌고 우여곡절 끝에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모 도우미가 집에 왔는데 무슨 시어머니 몸종이 온 줄 아시는 건지 산모 돌보는 건 신경도 안 쓰시고 베란다 청소자기 밥 차리는 거나
집 정리 등 자신이 필요한 것만 시키시는 거예요. 산모 도우미도 국가 지원 바우치였는데 시어머니가 이게 맘에 안 든다 저게 맘에 안 든다고 하셔서 수도 없이 바뀌었어요. 나날이 스트레스는 쌓여가고 둘째 낳고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데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외박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큰아이가 아빠는 왜 우리 집에 놀러와서 잠도 안 자고 가냐고 물어볼 정도였죠. 퇴근하고 집에 와도 자정이 다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애들 재우다가 저도 피곤해서 잠들어 버렸을 때 시어머니가 방으로 뛰어오셔서 큰 소리로 너는 네 신랑 왔는데 어디서 자빠져 자고 있냐며 빨리 네 신랑 꿀물 내놔라고 하셨어요. 꿀 없는데요라고 하면 새벽 시간인데도 당장 나가서 사오라고 하면서 잔소리를 엄청 하셨고 저는 정말 너무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시어머니 건강이 점점 많이 안 좋아지셔서 자꾸 부종이 생기셨고 복수가 차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남편의 월급으로 입원비도 당장 문제였죠. 저는 결혼 전에 신용이 좋았었는데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었고요. 남편은 돈이 부족할 때마다 니네 엄마한테 얘기해서 돈 좀 빌려 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때 당시에 관리비며 가스비며 3달 정도가 밀려 있었고 아이들 반찬 사줄 돈이 없어서 부부 안모 사는데도 벌벌 떨고 그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고 자신이 결혼 전 빌렸던 돈 때문에 여유가 없다면서 쥐꼬리만한 생활비만 주더라고요. 저는 지금 상황을 차근차근 다시 말했지만 남편은 괜찮아질 거야 라고만 말할 뿐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시어머니 입원비를 아들은 신경도 안 쓰고 제가 친정에 부탁해서 내고 있을 정도였죠. 결국 제가 전적으로 시어머니 케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야 해서 남편 차를 타고 병원에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차를 타려고 갔는데 긁힌 자국이 생겼더라고요. 저는 곧장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서 집에 가서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여자의 촉이라고 해야 할까요? 갑자기 긁힌 자국을 찾는 영상보다도 예전 영상부터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는데 정말 기가 차더군요. 한숨조차 안 나오고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주행 중인 차량 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옆에는 또 다른 여자가 타고 있더군요. 남편은 제게 어필을 할 때와 달라진 게 전혀 없이 똑같은 멘트 똑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었던 겁니다. 왜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고 돈이 부족하다고 했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저는 용서를 해줬음에도 도저히 달라지지 않는구나 생각했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이 영상을 들이밀며 이혼할 거라고 통보했고 그러자 남편은 또 저번처럼 무릎을 꿇더니 펑펑 울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랍니다. 두 자식을 담보로 생각하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며 똑같은 레퍼토리를 펼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머님 케어는 누가 하냐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때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내 어머니야? 그리고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뻔히 알면서 그딴 말을 하냐고 말했죠. 저는 더더욱 용서가 되지 않았고 결국 두 아이 데리고 그 집에서 뛰쳐나와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은 지금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계속 연락이 오고 있고 바람핀 상대와도 다 끝냈다고 하네요. 이 모든 사건을 알고 계신 저희 부모님은 당장 이혼하라고 말하고 계시고 있고요. 솔직히 저 혼자라면 매몰차게 이혼해버리면 그만인데 두 아이를 보면 이게 맞는 건가 조금은 고민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